자, 이번에는 한국 GM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GM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튀, 또 한쪽에서는 실사 이야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현재 상황과 그리고 당의 입장과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예.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3부에 조금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베리앵글 사장이 와서 베리앵글. 예.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겨요. 베리앵글이야 하게 되는. 매우 각이 있나? 네. 그래서 앵글 사장하고 협의해서 매우 각이 있나 베리앵글. 이 영어로 아재 개그를 하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예. 그 협의를 했고 지금 네.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그 3대 원칙을 밝혔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일단은 대주주, 그러니까 GM 측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네. 대주주,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그 채권자, 네.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 다 같이 분담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단기 임기응변식의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해법을 제시해 달라. 이게 이제 정부의 세 가지 3대 원칙이고, 이런 기조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 GM에 대한 실사, 경영 실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뭐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금 3일 회계법인이 이걸 회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그동안 사실 GM이 이대주주인 사다은행 측의 실사 요구라든가 혹은 뭐 각종 자료 공개 요청을 무시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무시했죠. 네. 몇 년에 걸쳐서요. 무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다 원하는 건 내준답니까? 그게 아직 저희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GM이 실제로 과거 다른 해외에서 사례를 그러니까요.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 그 솔직히 그 해당 정부나 해당 그 당시 이 사례를 보면 이 경영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GM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 지금 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원해줘. 그리고 그 어떤 협박의 인질은 보통 이제 고용 문제를 삼는. 예. 예.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그렇습니다. 예, 노하우가 쌓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면 그냥 사정없이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죠. 지금 뭐 가장 지금 많은 예를 드는 게 호주 사례. 가장 최근의 얘기도 하고요. 예. 예. 호주 같은 경우 2000년 초에 그 호주 자동차 회사 인수하면서 지원을 받아요. 예. 예. 2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2013년에 다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예. 예. 근데 2013년 12월에 그 호주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철수 결정을 하고 2017년에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 정부가 돈을 달라, 좀 지원해 달라, 우리도 투자하겠다 예. 했지만 실제로는 호주 정부만 투자를 했고 GM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야 니네 왜 여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럼 우리 갈래 하고 가버렸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2조 원 이상을. 네. 근데 그 2조 한 5천억, 7천억인가 정도 되는데 그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그 어떤 그 채권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태죠. 한국 GM이 본사에 안고 있던 부채를 예. 투자로 전환하게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현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빚은 한국 GM이 지지도 않았어도 됐던 빚을 그 본사가 만들어서 진 빚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운영비 형태로 본사에 예. 그 준 비용이 있고요. 5천억 매년 한 정도씩. 700억 이상 갖고요. 이때까지 그래서 5천억 정도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은 보통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금리가 한 2% 안팎이거든요. 예.
근데 그 한국 GM이 본사 GM에게 하는 그 금리 비용이 한 5%쯤 됩니다. 그게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비용, 자회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GM이 훨씬 더 자본 잠식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3년부터 지금 그 법인 철수를 하거든요. 유럽에서요. 예. 쉐보레 법인이.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한국 GM의 자회사로 유럽 법인하고 러시아 법인이 돼 있는데 두 개의 법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한국 GM에 떠넘겨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한국 GM이 애초에 영업을 잘못해서 예. 빚을 쌓아놓고 있었던 모르겠는데 그 본사에 부담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막 떠넘긴 빚을 지금 그거 우리 출자로 전환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기존 비용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우리 한국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GM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 단계에서 기존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을 그었군요.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그래서 실사도 이것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이번에 근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도대체 이 경영 상태가 어떤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돈이 뭐 예를 들면 1조 원이든 뭐 5천억이든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위해서는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참 그렇게 GM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GM은 이제 정치적 상황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사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네. 저 개인적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거는 매우 불쾌하죠. 설날을 앞두고 설날. 군산공장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딱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5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우선 군산공장 폐쇄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또 부평이든 창원이든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히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걸 기회로 뭐 마치 문재인 정부 책임론 하는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 그리고 2013년부터 만들어진 부채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적자가 14년부터 해서 17년 작년까지 해서 4년 연속 그 영업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일반인들의 기본 정서는 이거 먹고 튈 거니까 그럼 뭐 지원해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꼭 정부 여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랬을 고민할 텐데 왜냐하면 GM을 포함해서 전체 지금 고용 인력 협력사까지 하면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2만 2천 명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셧다운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면 그 관련 이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동차 산업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도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GM에 끌려다녔거든요. 똑같은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 당신들 이게 대량 해고 이어지고 뭐 산업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망가질 텐데 버틸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시사 방송이나 이제 논평가들은 이거 돈 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정치권에서 또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산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산은 단순히 한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대중공업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조선소가 그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고용 상황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실제로 군산 공장은 제가 현실적인 판단하면 회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미 GM은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거기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산은 끝났고
창원하고 이 부평 공장도 지금 GM의 얘기는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인데 지금 그 이 공장이 인수한 이후에 한국 GM이 50만 대 이하를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감산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와 50만 대 유지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갈 건가 본데.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손해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지금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정부에 최소한 1조 정도는 내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그 저 한참 제일 많이 생산할 때가 한 90만 대 이상 생산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GM이. 근데 작년에 지금 저 60만 대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감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신차가 나왔을 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그 40만 대 수준으로 다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그리고 또 다운 시켜놓고 아니 지금 팔리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 이거 당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그 GM 자체가 경영이 글로벌 경영이 매우 어려워. 그 좀 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그 일부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야당이나 특히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항상 뭐 기업이 잘못되면 노조 책임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희들도 저희는 고통분담 하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분담 노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 한국 GM의 문제는 철저하게 GM의 글로벌 경영 실패에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거는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부 야당 그 야당에서 이게 노조 문제를 해주면 GM은 얼씨구나 하죠. 임금 깎을 기회라고. 그 실제로 그 GM이 해외에서 31개 공장이 있는데 부평하고 창원은 10위권 이내예요. 경쟁력이. 그 군산만 조금 중하위권인데 군산도 디트로이트보다 높아요. 근데 군산이 저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감산하니까 생산이 자동차 물량 자체를 줄이고 그런 상태니까 군산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산 공장을 다들 계획을 하고 물량을 안 준 거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 수출법인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수출의 전문 공장이었거든요. 군산이. 그래가지고 작년 그 해가지고 한 14만 대가 줄었어요. 수출이. 거기에 직격탄을 군산 공장에 맞은 거죠. 이게 그 2013년 정도부터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그 물러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운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확 지르기 시작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쁜 게 뭐냐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2대 주주잖아요. 산업은행이 GM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권리가 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 시점까지 기다려 차근차근 상황은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빼먹을 거 빼먹고 여러 가지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설날과 지방선거를 딱 맞춰서 지원해 줄래? 아니면 우리 문 닫을 거야. 이거를 이제 2017년 10월 지난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인질극이죠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인질극이구나 협박이구나 이렇게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은 최소한 한 푼도 안 주고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있긴 있습니까 혹시? 실사 가장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가요? 여러 지금 부실 채권 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산업은행 책임론도 좀 있는데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한국 GM 문제도 우리가 투명하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속에서 돈을 넣는 거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은 결코 GM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당과 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론과 야당이 도리어 GM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바보들이에요. 자, 오늘 기본 입장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